최근 북한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몇 주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노출된 행보는 지난 4, 5, 11일 북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였습니다. 당시에 담배를 피우며 전투기 훈련에 참관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북한 최대 명절 4월 15일 태양절에, 즉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생일날에 그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단거리 순항 미사일 발사에도 나타나지 않고 그의 행방을 좀채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할아버지인 김일성, 아버지인 김정일 모두 다 심혈관에 문제가 있었던 가족력이 있었고 평소 과체중과 술과 담배로 인해 건강 상태에 문제가 많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특히 지난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판문점 앞 계단에서 걷던 김정은 위원장이 거친 숨을 쉬었던 점,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단적인 예가 됩니다. 최근 전혀 노출되지 않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상황에 대해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언론에서 속속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프랑스 의료진이 김정은 치료를 위해 북한을 방문했었다. 중국 의료진이 급히 북한을 방문했다. 심혈관 수술 후에 거의 식물인간 상태이다. 이미 사망했다. 같은 수많은 보도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만일 사망설이나 식물인간설 같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고 가정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더구나 김정은의 자식들이 권력을 이어가기엔 너무나 어리기에 다양한 가능성들이 제기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가능성들, 즉 시나리오에 대해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한 내 권력이 바뀌어 친중국 세력이 집권하게 된다. 탈북민 출신으로 근본 총선에서 당선된 태고민 당선자는 친중 세력인 김평일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김평일은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의 이복 남동생입니다. 즉 김정은 입장에서는 삼촌입니다. 배다른 혈통의 삼촌이죠. 그렇지만 전통 백도 혈통이 아니다 보니 과연 김평일 그가 중국을 등에 입고 집권하게 된다면 기존의 북한 세력들이 김평일을 받들지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경우 중국이 북한 내정에 더욱 깊숙이 관여하지 않는다면 김평일의 권력 확보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지난 2013년 김정은이 고모부인 친중파 장성택을 사형시킨 사건을 시작으로 북한 내에서 친중 세력 권력이 그리 강하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 친중국 세력이 집권할 경우 약한 권력 기반과 중국의 내정 간섭, 중국의 북한 내 영향력 강화에 따른 미국과 한국의 견제 등으로 북한 내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1945년 광복 직후의 한반도의 상황 같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 친중국 세력이 북한의 실권을 잡는다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우리의 외교 국방은 이 경우에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 시나리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둘째, 김여정이 집권한다. 이 시나리오를 제기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김여정 그녀는 오빠인 김정은의 무한한 신뢰를 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남성 중심적 가부장적 국가인 북한에서 김여정 같은 여성이 권력을 쥐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결국 첫째 시나리오처럼 많은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태고민 당선자나 몇몇 북한 전문가들도 김여정을 그저 애송이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셋째, 북한 내 군사 쿠데타 가능성입니다. 첫째, 둘째 그 어느 시나리오든 북한 내 혼란은 불가피할 것인데 북한 내 세력끼리 권력 다툼을 거듭하다 결국 군사 쿠데타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경우라 생각합니다. 북한 내 군사적 충돌이 자칫 남한으로 튈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 경우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국가들의 국방력이 북한으로 밀집하게 됩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 내에
중국군 진입을 시도할지도 모릅니다. 북한의 특정 세력이 어느 순간 권력을 잡게 되는 경우 분명 중국 같은 국가에게 서신이나 특사를 보냅니다. 가령 우리가 정의이고 북한을 접수했으니 안심해라. 우리는 당신들에게 공격적이지 않고 우호적이다. 같은 방식이죠. 이처럼 권력 재편이 순식간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쿠데타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북한 내 쿠데타가 장기적으로 갈 경우 우리에겐 더더욱 굉장한 위협이 됩니다. 넷째, 북한의 핵, 미사일, 생화학 무기 등 대량 파괴 무기의 해외 유출입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네요. 이럴 경우 우리와 미국은 더더욱 적극적으로 이 사태에 개입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이 대량 파괴 무기 제거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 어느 시나리오든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실질적인 권력이 상실하는 경우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할 때보다 대혼란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교, 국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게 됩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 어느 경우든 우리의 안전을 가장 보장해 줄 수 있는 최선은 한미동맹이라는 기본 노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지속적인 외교력과 설득이 덧붙여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과 언론의 자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힘겨운 시기를 이겨내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부재 상황은 우리에게 또 다른 위기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냉철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 의견도 들어보고 냉철하게 내 의견을 되짚어보는 자세. 내 한마디가 어떠한 파장을 가져올지 내다보는 시각이 우리 언론과 우리 국민 각자가 가져야 할 이 위기에 대한 가장 먼저 필요한 대처 방법일 것입니다. 이상 옳다구였습니다.